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SG 김미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경협을 통한 평양 경제 구축으로 단숨에 이제 일본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언급하는 데 이어서 지난주 광복절 형축사에서도 임기 내에 평양 경제를 구축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범보수 진영의 통합에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통합이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가 좀 이루어졌죠? 네, 찬성하는 의견은 보다는 반대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예,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통합에 대해서는 국민 한 과반 정도는 반대하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 지지별로 보는 게 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우리 자유한국당 진영에서는요, 찬성 의견이 60%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의견은 27%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반면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찬성 의견이 80%가 넘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그런 거 보면, 근데 바른미래당,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정당들 중에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당은 이제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른미래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50%가 넘는 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통합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에 이렇게 반대가 높은 것은 역시 바른미래당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정치를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하는 판단이 좀 작용한 거 아닐까요? 바른미래당의 이제 주요 구성원들을 보면 좀 중도 세력들이 좀 중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정치를 한다는 거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면이 있고요. 특히 바른미래당의 대표 주자는 유승민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 상당히 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주 그런 점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면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통합에 대해서 거의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찬성이 44.6%고 반대가 44.5%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구 경북이 대표적인 이제 보수 지역이라 찬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의 대등하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대구 경북가 보수의 전통적인 텃밭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공화당이 지금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좀 오른쪽으로 좀 많이 좀 쏠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다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이 또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상당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주에 대구 이제 여론조사를 몇 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전체 평균, 전체 지지율하고는 별 다르지 않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야가 팽팽히 맞섰을 때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만큼 어느 정도 세는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는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통합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어떤 특정한 정당이 아니고 범보수 진영 자체의 통합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도 이루어졌죠? 네, 이 조사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통합과는 이제 별개로 찬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찬성 의견이 38.2고요. 반대 의견이 40%로 상당히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어떤 통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수 대통합을 얘기할 때는 국민들 내리속에는 우리 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통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층별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전체 결과는 그 범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의견이 조금 이제 높게 나왔는데 물론 팽팽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연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범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그 찬성이 47.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대가 38.7%로 찬성이 좀 높게 나왔고, 물론 60세도 이제 좀 찬성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보면은 이제 그 찬성이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과 이제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에서도 오히려 그 이제 범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찬성한다 하는 의견이 조금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강원, 제주 지역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범보수 대통합에 찬성한다 이렇게 좀 높게 나와서 좀 관심을 좀 끌고 있네요. 다만 그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또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쪽 지역은 일단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면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TK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단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들을 가진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PK 진영에서는 본다면 이 우리 공화당과 통합했을 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나오냐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TK 같은 지역에서는 바른미래당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정 부분 배신하는 개념으로 또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쪽 지역에서는 사안별로 이해가 좀 충돌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안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기타 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보다는 본인들이 그래 통합하면은 뭐 좋아 뭐 한번 해봐 뭐 이런 의도가 숨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그 수석부장관 회의와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평화 경제를 이제 언급을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난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임기 내의 평화 경제를 구축해서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언급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감을 하는지, 공감을 하지 않는지 그걸 조사해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근데 이제 이 경축사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 실험을 했죠. 그리고 막말도 진짜 입에 담아서도 막말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비공감도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가반이 넘는 걸로 조사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40% 넘는 걸로 조사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저 남북한이 평화 경제가 구축되면 상식적으로 큰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역시 공감한다는 의견이 이제 절반을 넘었는데 또 역시 이 계층별로 보게 되면 약간 또 차이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로 보게 되면 이제 19세 이상 20대라든지 아니면 50대에서는 역시 이제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은 이제 공감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이 조금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도 이 비공감이 57.5%로 공감한다는 41.8%보다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비공감이 조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역시 정치적인 성향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비공감이 좀 많이 좀 나왔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20대에서 공감과 비공감이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험한 발언들이 네.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평화경제에 대한 공감 여부와 또 별개로 그 과연 평화경제가 실현이 가능하냐 이런 그 대해서도 뭐 질문을 좀 해봤죠. 네,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가반도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긍정적인 실현은 가능하다 이런 희망적인 의견도 45%가 나왔지만 앞에서는 그러니까 평화가 남북한이 합치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은 하지만 그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가반 이상이 그 불가능하다.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북한 때문이 아니냐라고 네, 네. 보여집니다. 네. 역시 그 이제 북한이 이제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쏘고 또 막말을 이제 쏟아내면서 또 북한의 그 경제력 자체도 상당히 좀 미약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당장의 이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구축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보면 20대 중에서는 56%가 네.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50대들의 그 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그 의식이 어느 정도 여기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령별을 보면 아까 20대에는 이제 그 부정적인 그 판단이 좀 높았는데 30대, 40대는 또 오히려 긍정적인 또 평가가 좀 높아요.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30, 40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평화경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높게 평가하는 걸로 조사가 됐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주요 정당 지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죠? 네. 어떻게 나왔나요? 뭐 전주랑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좀 소폭 하락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소폭 상승한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나 상당히 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별 의미를 좀 두기는 좀 힘들고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것 같고 네. 우리공화당 지지율이 좀 소폭 뭐 아주 소폭 좀 상승한 것으로 그렇군요.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특이하는 것은 그 민주평화당, 최근에 좀 분당 사태도 좀 있었는데 그 민주평화당의 지지도가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에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었는데요. 지금 한 3%포인트 지금 이번 주에 하락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 20대에서 네. 전주만 해도 이렇게 분당 사태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좀 뭔가 이 민주평화당에 대한 좀 기대, 뭐 분당이 되면서 뭔가 좀 기대, 근데 그 후속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니까 완전 실망감이 좀 가미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조사와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그 각 계층별로 보게 되면 그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37%였고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29%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30.5%,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도 30.0%로 조금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이거는 벌어졌어요. 북한 관련을 보여줍니다. 네.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 때문에 뭐 원래 돌아간 거죠. 이제 이 네. 조사 결과가 보면 이제 이전만 해도 이제 그 일본의 경제 규제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좀 뭉치고 좀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래서 좀 힘을 몰아줘야겠다 생각했던 중도층에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함께 또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험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측 대응이 너무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좀 더 세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불만감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민심이 지금 출렁이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고요. 지지 정당이 없고 잘 모른다는 것이 지금 거의 지금 20%에 육박한 걸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20%에 육박한 걸 나타나는 거는 아마 ARS 조사에서 최초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20대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는 것이 35%가 넘습니다. 35% 육박했네요. 35% 넘었죠. 그걸 감안해 본다면 역시 이제 20대에서는 좀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당을 지지했지만 뭐 내일은 또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고 아니면 무당층으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당층의 증가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 그와 더불어 이 20대에서의 무당층이
그 36% 가까이 나왔다는, 네. 36%가 넘었다는 거는 상당히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기존 정당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그 정당 지지도도 어떻게 변화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N서치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